파이썬 기초 프로그래밍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주 쓰이는 내용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하게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텐데 그냥 가볍게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부문은 사용할 때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들여쓰기란 그냥 한 칸을 탭을 눌렀을 때 우리가 띄어쓰기가 되는데 탭을 한번 눌렀을 때 띄어쓰기 4번이 되거든요. 그만큼의 띄어쓰기를 해놓고 코드를 써야 조건문 안에 실행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하도록 하고 조건문을 쓰면 코드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의 쉘 창을 사용해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에디터 창을 이용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몇 점 문제 풀다 보면 쉘 창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에디터 창에서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강의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조건문을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가 특정 조건을 이용해서 코드를 실행시킬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할 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변수에 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을 때만 A를 출력하고 싶어. 그럴 때 if문을 사용해서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A가 3이면 콤마 A를 출력하라. 프린트 A 이런 식으로. 네, 혹시 여기 중간에 왜 이 등호가 2번 들어가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강의를 다시 복습하셔야 합니다. 제가 파이썬에서 쓰이는 다양한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이번에 배우는 조건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배울 반복문 등등 여러 가지 코드를 짜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제대로 들었지 않았다면 블로그를 한번 잘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조건문은 if라는 구문을 사용해서 만드는데 큰 틀은 이거예요. if를 쓰고 그 뒤에 조건을 쓰고 그리고 콤마를 찍어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사실 파이썬 에디터 창에서는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띄어쓰기가 자동으로 돼서 이 4칸을 띄우고 시작할 수 있게끔 화면이 뜨거든요. 근데 실창에서 한다거나 프롬프트 창에서 하게 되면 자기가 직접 4칸을 띄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탭 키를 누르고 아래에 써야 이 코드들이 if문 안에 종속된 것으로 프로그램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할 코드는 들여쓰기를 하고 써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조건문이 참을 때 if를 쓰고 여기 있는 조건문이 참을 때 이 아래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에 10이라는 수를 할당을 해주고 if문을 써줍니다. A가 10이면 프린트 A는 10입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해주세요 라고 적었고요. 이 표시가 뭔지 다들 아시겠죠? 만약에 A가 2가 아니라면
A는 이가 아니에요 라는 문장을 출력해줘 라고 if문을 써서 작성해보았습니다. 직접 파이썬에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에디터 창을 열기 위해서는 파이썬 창이 이렇게 열렸을 때 파일로 들어가서 new 파일을 여는 방법도 있지만 더 빠르게는 컨트롤 N을 누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에디터 창을 띄워주고 A에 10이라는 숫자를 할당을 해주고 만약에 A가 10이면 보다시피 이렇게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죠. A가 10이면 라는 문장을 출력해주고 엔터를 한 번 더 누르면 그 아래에 똑같이 4칸이 띄어진 채로 커서가 깜빡이게 되죠. 이럴 때는 내가 다른 if문을 작성하고 싶다거나 이제 if문을 끝내고 싶을 때는 그냥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우면은 4칸이 한꺼번에 없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음 if문을 작성을 해볼게요. if문은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작성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A가 10이 아니라면 A는 10이 아닙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하도록 코드를 짜봤어요. 이제 에디터에서는 한 줄 한 줄 내가 쓴 코드에 대한 결과물이 출력되는 게 아니니까 F5키를 눌러서 바로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실행시키기 전에 저장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창이 뜨죠. 그냥 자신이 편한 위치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아이들 쉘 창에서 A는 10입니다라는 결과물이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A에 1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기에 조건문이 참이기에 첫 번째에 쓴 if 조건문에 맞는 코드가 실행이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if문을 또 두 번을 연속해서 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보았고요. 조건문 속에 조건이 길어질 경우에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양쪽에 괄호를 넣어주면은 좀 더 이 조건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뭐 앞으로 우리가 배울 for문이나 if문을 사용할 때 괄호 안에 뭐 조건이라든지 반복 조건 같은 것들을 쓸 때 반드시 괄호 안에 써야 되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파이썬이 그렇지는 않고 다만 좀 더 확실히 내가 조건문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괄호를 써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and 또는 or를 써서 2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연히 or를 써서 이건 and에 대한 설명일 거고 or는 2개 중에 1개의 조건이만 맞아도 2개 중에 1개의 조건만 충족해도 조건문 속 코드가 실행됨. 그러니까 즉 지금 이 코드에서는 x가 10이거나 y가 10이면 이 아래에 문자열을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x가 10이고 y가 3이니까 이 조건을 충족하죠. 즉 이 조건문은 true가 되고 따라서 if 조건문 안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코드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해볼게요.
x에 10을 할당해주고 y는 3을 할당해주겠습니다. 그리고 if문을 작성을 할 건데 5어를 사용해서 if문을 작성을 해볼게요. 즉,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만족을 시키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것인데요. x가 10이거나 또는 y가 10, 둘 중에 하나가 10이면 이런 문자열을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x에 10이라는 숫자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x와 y 둘 중 하나가 10입니다. 라는 문자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if라는 것을 써서 조건문을 작성을 했을 때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true여야만 이 아래의 코드들이 실행이 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if문의 조건문이 참이 아닐 때, 즉 false일 때는 이 아래의 코드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시될까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문이 false라면 당연히 이 아래의 코드들을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 코드로 넘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if문에 써 있는 조건에 맞지 않을 때 다른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즉 if 조건이 false일 때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바로 else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통 if와 else는 단짝처럼 붙어 다니는 친구인데요. else는 if문의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이 되는 코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if 조건문이 참이면은 그냥 이 아래의 코드를 실행을 하고 그냥 끝냈는데 if와 else를 같이 쓰면 if문 안에 있는 코드는 실행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외의 경우에 실행이 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else는 if와 달리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앞에 if를 쓰지 않았는데 else만 혼자 쓰면 오류가 떠요. 이 코드를 그대로 파이썬에서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a가 23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 이런 문장을 출력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F5키를 눌러 실행하면 이렇게 방금 뜬 것처럼 에러가 뜨게 됩니다. 즉, else는 혼자만 쓰일 수는 없고 if가 앞에 온 다음에 그 이외의 경우들에 한해서 실행시킬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if와 같이 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else의 정상적인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C에 33이라는 숫자를 저장하고 그리고 만약에 C가 0이라면 C는 0입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하도록 조건문을 작성하였어요. 이게 true면 이 아래에 있는 문장이 실행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C가 0이 아닌 다른 경우에 이 else라는 거는 C가 뭐 문자열이든지 아니면 C라는 변수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던지 아니면 뭐 숫자 정수가 들어있긴 하지만 0이 아니던지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이 모든 경우에 한해서 이 콤마 뒤에 들여쓰게 된 부분을 실행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C는 0이 아닙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겠죠. C가 0인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 말이죠. 당연히 지금 C는 0이 아니니까 else 문이 실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쓰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C에는 33이라는 숫자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if 조건문에 해당되는 코드가 실행되지 않고 else로 인한 else 아래에 들여쓰기 되어 있는 else에 속한 이 코드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lse문도 if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칸씩 꼭 띄워서 써주어야 하니까요. 혹시라도 이렇게 써야 할 일이 있을 때 잊지 말고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if와 else를 조금 더 재밌게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을 써보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저는 망고의 가격을 쓰고 그리고 프로시라는 변수에 망고 문자열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찾고 있는 과일이 망고가 아니라면 와 같은 문장을 출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 이외의 경우에 한해서는 쓰다 보니 이 코드에 뭔가 약간 잘못된 게 있음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망고라면 망고의 가격의 3배를 해서 이 망고 가격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else문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블로그에 써놓은 코드가 약간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니네요. 제가 블로그에 쓴 대로 코드를 해도 문제가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이썬 상에서 쓴 이 코드도 맞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써놓은 이 코드도 맞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해가지고 뭐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조금 달라요. 이 프롯이 망고일 때 아래의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거고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 한해서 망고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if문에 이렇게 써졌죠. 프롯이 망고가 아닐 때 망고가 아니네요 라는 말을 출력하도록 써줬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else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프롯에 망고가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만 망고 프라이스에 3개를 3을 곱해서 망고 3개의 가격을 실행이 되도록 코드를 짰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if문과 else문이었죠. 다음에는 elif라는 거를 배울 건데 이 elif가 굉장히 유용해요. 우리가 if와 else를 쓸 때는 if문에 맞지 않은 조건에 한해서만 else문을 실행시켰잖아요. 근데
이 elif를 사용하면 되게 여러 개의 조건을 적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딱 여러분이 감이 오셨을 건데, 즉 elif는 else와 if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어요. if문에 맞지 않는 그런 if문에서 조건문이 false일 때 또 다른 조건문을 elif를 이용해서 정해서 이 조건문에 맞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조건문에도 맞지 않는 또 다른 조건을 내가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elif를 사용해서 또 콤마를 찍고 그 아래 들여쓰기해서 조건문 블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elif를 여러 개 사용해서 조건을 여러 개를 만들고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데이터의 판별 또는 코드의 실행이 가능해지겠죠? A에 9라는 숫자를 저장을 하고 if문을 써서 만약에 A가 10이면 A를 그대로 출력하도록 코드를 짰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elif를 사용하게 되면 A가 9인 경우에 한해서도 또 그에 맞는 조건문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lse는 A가 10이 아닌 모든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명령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elif를 이용하면 또 다른 조건을 한 번 더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아까 else와 마찬가지로 elif도 if문을 먼저 썼을 때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else가 단독으로 쓰는 게 안 되었듯이 이런 식으로 else만 쓰면 오류가 났었잖아요. elif도 마찬가지예요. elif 한 개만을 쓰면 오류가 나니까 if문을 작성한 후에 또 다른 조건을 설정을 해서 다른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 elif를 쓰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건문의 true와 false 이용하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을 많이 했죠? if문에서 조건문이 참일 때, 즉 true일 때 아래 조건문에 들여쓰기 된 부분이 실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true에 해당하는 변수나 값 또는 불린 연산자 등등을 써서 조건문을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코드의 경우 내가 어떤 변수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을 때 그냥 if 내가 확인을 하려는 변수 쓰고 그 다음에 콤마 그 아래에 내가 만약에 이 변수가 true이면 즉 값이 비어있지 않으면 이 아래의 코드가 실행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값이 비어있으면, 즉 어떤 변수에 none이 저장되어 있으면 그거는 false로 컴퓨터에서 취급을 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왜 그래요? 왜 false죠? 이렇게 물어봐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컴퓨터는 0과 1로 만들어진 언어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0이라고, 즉 false라고 취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아무것도 없다에는 빈문자열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뭐 아무 숫자가 없다든지 0이 저장되어 있다든지 하면은
false로 컴퓨터가 인식을 하기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빈 문자열 그리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값을 가지는 변수 등등이 아니라면 if 조건문 안에 있는 값은 이 조건문에 포함되는 값은 true가 되고 조건문에 포함된 시기 코드들이 실행이 되겠죠. 지금 이 코드의 경우 s1이라는 변수에 아무 문자열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빈 문자열만을 저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if s1, 라고 쳤으면 이 s1은 빈 문자열이 들어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false라고 인식을 하고 if문 안에 false가 나오게 되었으니까 if문 아래에 오는 이 코드 블럭은 실행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if문이 실행이 되지 않고 else로 넘어오겠죠. 이 else문 아래에 있는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파이썬에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s1에 빈 문자열을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s1이 if s1이라고 치면 만약에 s1이 true일 때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s1이 true로 인식되면 다음과 같은 문자열들을 출력을 해볼게요. 만약에 s1이 true이면 즉 s1이 빈 문자열이 아니거나 s1에 아무 값도 들어있지 않는 게 아니라면 s1에 뭐라도 들어있다면 if s1이라는 조건문에 포함된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그 이외의 경우에 즉 s1이 false가 되었을 때 else문이 실행이 되고 else문은 print s2라고 적어놨으므로 네, 이걸 안 적었네요. s2라는 변수에 저장해 놓은 애플이 else에서 실행이 되게 되겠죠.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지 미리 결과를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한번 다 같이 확인을 해봅시다. 애플이라는 문자가 떴네요. 이 말은 즉슨 s1이 false라는 뜻이죠. if문이 실행되지 않고 else가 실행이 되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if문에 true와 false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에서는 0을 false로, 1을 true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true라고 쓴다든지 그냥 1이라고 쓴다든지 하는 방법 등을 통해 if문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데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not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 not은 그렇게 자주 이용하지 않아서 그냥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고 그냥 if not a라고 쓰면 a가 아니면 이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a가 3이 아니면 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not a는 a에 0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0이 아닌 다른 숫자들이면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즉 그 말은 컴퓨터는 0을 false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false가 아닌 다른 경우에 한해서 이 조건문을 실행을 하라 라는 의미이고 만약에 a에 3이라든지 true 값이 있었다면 if not a가 즉 if not true라는 조건문이 되어서 not true니까 false가 되고 if false가 되어서 if문은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if문 뒤에 오는 문장은 조건문이고 그 조건문이 true가 될 경우에만 if문 아래에 들여쓰게 된 부분이 실행이 된다. 만약에 if 조건문 안에 있는 문장이 false가 될 경우에 else로 넘어가서
else에 들여쓰기 되어 있는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패스라는 것인데, 우리가 if문을 작성을 할 때 a가 10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밖의 경우에만 어떤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을 때는 어떤 식으로 써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a가 만약에 10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를 의미하기 위해 아무것도 써놓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는데요. 신텍스 에러라는 구문이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f문을 사용할 때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패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i에 8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i라는 변수 안에 짝수가 들어있다. 2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0이다. 라는 조건문을 만족하면 아무것도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뜻으로 패스를 쓴 거고, 만약에 i가 홀수면 i를 2로 나누었을 때 1이면 i는 홀수입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i에는 짝수를 적어도 좋고 홀수를 적어도 좋아요. 그래서 i의 2를 나눈 나머지를 검사했을 때 0이다. 이 조건이 true면 이 아래에 있는 패스가 실행이 되게 하고, 즉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i는 홀수입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을 하는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서만 깜빡깜빡거리고 아무 결과가 출력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i에 8을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i를 2로 나누면 0이 되죠. 이 if문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그대로 프로그램이 저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if문과 관련된 다양한 구문과 함수를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주에 배운 조건문은 굉장히 여러 프로그램에서 쓰이기도 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알아놓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배울 시간 복잡도나 반복문 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같이 더 열심히 끝까지 힘내봅시다.